안녕하십니까. 채널A 정치부장 조영관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아직 직접적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러시아의 북핵 담당 특임대사는 모스크바에서 열린 핵 비핵산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죠. 하지만 북한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핵전쟁이 터지면 청와대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1994년의 서울 불바다 바람 같은 위협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북한이 전가의 보도처럼 또다시 핵전쟁을 위협하고 나선 건 그만큼 위기감이 크다는 방증이겠죠. 10년째 제자를 걸음이던 북한 인권법이 오늘 국회 상임위에 상정됐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여야 합의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정용관의 시사병법 시작합니다. 평양에서 저항절개로 딸을 낳았던 전 민노당 부대변인 황선 씨가 최근 종북 콘서트를 열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4년간 북한 체제를 홍보하는 인터넷 방송을 진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고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숨진 지난 2011년 12월 검은 옷을 입은 여성과 남성이 격앙된 어조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합니다. 상가집에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간다는 마음으로 저희가 오늘 검은색 옷을 입고 나와서 애도 기간인 북의 동포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상복을 입고 방송을 진행한 여성은 지난 2005년 만삭의 몸으로 평양을 찾아 딸을 낳은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황선 씨가 4년간 채널 615라는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 도중 북한 체제와 김일성 일가를 찬양, 고무했다는 혐의입니다. 북한 인권 하면은 툭 하면 나오는 얘기가 요독수용소 얘기란 말이죠. 요독수용소가 있는가라는 거거든요. 교화소를 탈출해서 남쪽으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약간 자유롭고 열려져 있는 공간인 것 같다. 경찰은 지난 17일 황 씨를 불러 조사했지만 황 씨는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주 조계사와 전남대에서 잇따라 북한 사회를 설명하는 토크 콘서트를 열어 물의를 빚었습니다. 경찰은 토크 콘서트에 관해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고정현입니다. 네, 해산심판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있는 통합진보당이 당 지도부를 교체하며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최진영, 최단비, 변환봉 세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통진당 얘기를 하기 전에 조금 전에 저희 우리 기자 리포트를 보셨는데 황선 씨. 근데 또 최근에 오늘 나온 뉴스로는 재밌는 게 황선 씨하고 그 남편 두 사람 윤계진 씨죠? 두 사람의 얘기를 다룬 영화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네. 한때 논란이 됐던 다이빙벨을 비롯해서 네. 이 두 분의 어떤 그 결혼하고 이야기를 다뤘던 영화가 방송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그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인데 네. 그 대상된 영화가 국가보안법 위반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는 것 사실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결국 그 본인들 이제 그 결혼할 때 보면은 본인 이제 우리 청첩장이 있는데 네. 청첩장 내용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청춘은 푸른 숲인가 반짝이는 별빛인가. 한번 들어줘 보시죠. 네네. 이렇게 네. 해서 참 둘이 아름다운 건 맞는데요. 젊으신 분들이니까. 그런데 인생의 피는 아름다운 꽃인가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은 청첩장에 있는 사진이고 언급된 푸른 숲인가 반짝이는 네. 숲인가 이거는 북한의 지금 화면에 장편 지금 소설. 정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불멸의 향도라는 그 네. 책에 나오는 것인데요. 불멸의 향도라는 북한 소설에 네네. 나오는 한 대목이라 이거죠, 저게. 네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좋은 문구라고 하면은 뭐 성경에서도 따올 수도 있고 아니면 불경에서도 따올 수도 있겠지만 네. 유독 이런 이분들이 북한에 있는 유명한 어떤 소설에서 있는 내용을 따온 것을 전후 맥락,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는 맥락을 보자는 것이죠. 네. 그랬을 때 이분들의 내용, 그 삶의 전부가 보면 이 신랑 같은 경우에는 99년에 한총련 의장을 지냈고 지금 네. 신부 그 황선 씨 같은 경우에 그 98년에 한총련 방북 대표를 지냈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이분은 북한에 지난 노동당 창건 60주년 기념 10월 10일 날 가서 그날 제왕절개로 아이까지 낳았던 정도입니다. 그 정도라고 하면은
우리 상식에 비추어서 네. 우리가 얘기하는 북한을 굉장히 사랑하는 정도를 넘는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그 영화가 대략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불안한 외출연 불안한 영화는 외출연 이제 영화? 그 부부 자체도 부부가 이제 뭐 한 분은 한총련 의장, 한 분은 또 한총련에서 활동을 하시고 뭐 범인은 남측본부 대변인 그런 식으로 네. 활동을 하면서 네. 이제 여러 차례 뭐 수사도 받게 되고 또 고초를 겪다 보니까 네. 이제 그야말로 그들의 시각에서 자신들은 통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가기관에서 그러한 민간의 노력을 상당히 배제하고 있고 네. 자신들의 거주라든가 이전의 여러 가지 자유에 있어서 상당한 제한을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자신들의 시각으로 자신들의 어려움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이빙벨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상당 부분 의혹들이 정리가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오로지 다시 그 이종인 씨와 그 이제 모 다큐의 이거 고발자의 시선으로 보고 있어서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네. 적어도 팩트를 기반으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한다면 양쪽의 시선을 조율하면서 어떤 객관적인 그 가치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인 시선에 편중된 다 예술의 자료 보기엔 상당히 좀 지나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아주 뭐 유명하고 큰 영화제인데 자꾸 이렇게 논란이 휩싸이네요. 지난번 다이빙벨 말씀하셨지만. 근데 저게 뭐 저렇게 상영하는 것 자체는 뭐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영화이고 영화는 네. 그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어떠한 그런 뭐 시각을 가지고 네. 사회를 보는지에 대한 것을 표현하는 거니까 네. 어떻게 보면 뭐 언론 표현의 자유다라고 얘기를 할 수 볼 수 있겠죠. 있다. 네. 하지만 아까 지적해 주셨듯이 네. 지금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국고의 보조를 받아서 하는 네. 영화를 만드는 작품을 만들어서 상영하는 상영하는, 거기 네. 때문에 거기다가 꼭 보조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는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국가보안법에 따라서 지금 문제를 받고 있는 부부에 대해서 너무 편중된 시각으로 그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그것을 상영해서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또 무분별하게 네. 비판 시각 없이 영화에 빠져들어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권위 있는 영화제라는 부산국제영화제라고 하는 경우라면 거기에 나와 있는 작품을 어느 정도 선정하는 기준에는 엄격함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법의 적용을 앞서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산국제영화제가 자꾸 논란이 되는데 뭔가 하여간 한 번쯤은 영화제 선정, 영화 선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공론화시켜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예. 어쨌든 혈세가 일정 부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요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한 말씀만 네.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분명히 표현의 자유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콘서트도 자유롭게 하고 하죠. 황선 씨는 지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신은미 씨란 네. 그 재미교포와 이번에 보면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토크 콘서트를 하고 있는데 그 자체 내용도 조금 문제가 됩니다만 이번에 지금 경찰청에서 네.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그 이전에 지금 그 황선 씨가 벌써 한 수백 차례 지금 혼자 이제 그 팟캐스트 같은 거에서 네. 그 방송을 해왔는데 채널 615라는 그 네네, 인터넷 맞습니다. 방송 네네. 인터넷 방송을 해왔는데 거기에서 예컨대 지금 누구죠? 우리 북한의 지도자가 사망했을 때에 딱 이렇게 네.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을 때에 딱 이렇게 그 상복 같이 검은 옷을 입고 와가지고 네. 예의를 표해야 되는데 그 네. 반면에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그 이명박 정부였는데 이명박 정부의 장관이라는 사람이 노란색 잠바떼기 입고 와가지고 했는 것은 국제적인 망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일방적으로 어떤 북한의 그 체제를 찬양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네. 쉽게 말하면은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죄에 해당할 만한 내용이 있고 그것에 네. 대해서 조금 전에 리포트에 나왔듯이 경찰에서는 조사를 해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지금 검찰에 보냈다고 합니다. 네. 그것 이외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얘기하는 이른바 종북 콘서트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봤을 때에는 상당히 아마 기존에 어떤 계속 문제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이분이 북한에 가서 처벌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그 토크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상당 부분 국가보안법을 의식해서 북한 비껴간. 사람들의 삶만 얘기하면서 이렇게 비껴가려고 했던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네. 어떤 식으로 지금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할지 저희 법조인으로서도 상당히 궁금한 네. 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면 그 체제 자체를 찬양해야 됩니다. 근데 네. 이번 토크쇼 아. 같은 경우에는 뭔가 뭐 잘 산다, 뭐 아니면 뭐 맥주를, 뭐 폭탄주를 잘 만든다.
마치 빠져나가는 행안한 사회다 것처럼 이런 거를 주로 보일 강조하는. 수 있지만 그렇지 네. 저는 않다고 보는 게 그 모든 맥락을 봤을 때에는 네. 당연히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걸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말투 네. 하나가 비껴나갔다고 해서 그것을 법을 적용을 못한다면 음.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아까 보셨지만 예전에 뭐 김정일 사망했을 때 상복 어쩌고 그거는 누가 봐도 명백한 증거거든요. 예전에 국가보안법이 너무 잘못 적용이 돼서 증거가 없는데 그 증거를 조작했다. 이런 지금 시대가 아닙니다. 네. 자기가 자기 얼굴 스스로 입을 내밀어서 자기가 자기 얼굴로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있다면 그 이상 어떻게 명백한 증거가 있겠으며 이제 와서 토크쇼에서 조금 다르게 말을 한다고 그때의 네. 그 잘못을 덮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은미 씨는 전혀 국가보안법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재미교포 그러니까 저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면 당연히 그 속죄주에 따라서 우리 형법이 적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수사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인이라고 해가지고 네. 뭐 수사를 전혀 안 받는 것은 아니고 네.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한번 풀어가 보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런 얘기가 나오더라도 어차피 그러한 주장에 함몰돼 있는 사람만 가니까 뭐 큰 위험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좀 과거 자료를 찾아보니까 신은미 씨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그러니까 2년 전에 11월 달에도 광진구에서 통일 한마당이라는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 네. 예, 그런데 그 행사에서 보니까 신은미 씨가 강사로 가서 재미교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 그래서 관련된 북한 이야기를 해주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번 그 영상을 한번 네. 보시고 얘기 나눠보실까요? 그러면 준비가 됐으면. 네. 재미동포 신은미 아줌마라고 합니다. 남한과 북한은 원래 한 나라였어요. 북한은 소련이 그리고 이게 지금 남한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미국이 지금 하는 거죠? 점령하는 예. 바람에 우리나라가 둘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백두산 꼭대기 참지에서 너무너무 멋있어서 아줌마는 식사 후에 이렇게 큰 소리 쳤어요. 조국 통일 만세! 조국 통일 만세라고 말이에요. 다 함께 어머. 조국 통일 만세를 한번 아줌마와 외쳐볼까요? 조국 통일 만세! 한 번 더. 조국 저게- 통일 네. 만세! 지금 신은미 씨가 아마 저 인터넷으로 강연을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죠. 학생들한테 네. 조국통일 만세 이렇게 부르자고 지금 예, 얘기하고 국제 화상 강연을 했다고 네. 하는데 그러니까 황선이나 신은미 씨 같은 경우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자기들끼리 집단에서 얘기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이제 취지 자체는 통일 한마당 행사다. 그렇게 네. 기획안을 내놓고 이제 뭐 진보 성향의 구청장이라든가 진보 성향의 정치인들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실상은 저렇게 북한에 대해서 달리 생각할 수 있고 아주 어린아이들도 북한에 대해서 아 거기도 사람 사는 사회구나. 우리와 다르지 않다. 거기에 대해서 굳이 종북이라고 나쁘게 할 게 아니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예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자꾸 좀 경찰에서도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네. 사실 그 약간 그 생각은 약간 다른데요. 네.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북한에 있는 분들은 잘 살아야 됩니다. 그분들이 잘 살면은 저희는 참 좋은 겁니다. 좋은 거죠. 그렇죠. 네, 네. 우리가 문제 삼고 얘기하는 것은 북한 정권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분들의 어떤 독재적 3대 세습적인 문제에 의해서 북한 주민들이 착취당하고 표현의 자유가 제한당하는 그것을 우리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은 그거를 교묘하게 비껴가면서 그 삶이 잘 살기 때문에 결국 왜 잘 사느냐? 북한 정권이 잘 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걸 은연적으로 이제 북한 정권에 대한 찬양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이렇게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얘기하듯이 이제 그 이번 토크 콘서트 같은 경우에도 신은미 씨가 황선 씨에 대해 당한 것이 아니냐 뭐 얘기가 나오는 것도 아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어떤 뭐 그 외국에 살고 하면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주관을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네. 황선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가보안법으로 이미 형사처벌 받기도 했는 사람들이죠. 네. 결국은 그런 분들과 이렇게 결합됨으로써 한 분이 있을 때는 설령 그러한 그 토크 콘서트가 어떤 북한의 삶을 얘기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황선이라는 옛날 그 통합진보당의 그 국회의원 후보도 했던 사람과 결합됨으로써 그 자체로서 봤을 때에 하나로 국가보안법 위반될 가능성은 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아.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둘을 나눠서 한다기보다 그 전체를 봤을 때에 네. 그것이 국가보안법 위반되는지 여부를 좀 더 검토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신은미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부친이 6.25 참전 용사다. 그렇죠. 예. 뭐 그러고
뭐 보수주의 집안에서 아주 외교부도, 보수적인 집안에서 예, 태어났다. 외교부가 보수 정치인으로 예, 유명하셨죠. 뭐 과거에 무슨 운동권 경력도 없다. 네네, 맞습니다. 근데 갑자기 북한에 이제 몇 번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북한 가봤더니 뭐 북한도 아주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무슨 그렇죠. 머리에 뿔 달리는 사람들만 사는 건 아니더라. 정말 저는 꼭 이러면서 지금 네, 정말 얘기하고 싶은 예. 게 뭐냐면은 이분이 북한에 가서 그 한 6번 갔다고 그래서 하는데요. 저는 이제 예. 황선 씨한테 뭔가 이렇게 순진한 사람이 당한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실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전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분이 다른 얘기한 생각하신 것 같은데 최 변호사. 네, 저는 최진영 변호사님이랑 좀 생각이 다릅니다. 최진영 변호사님은 굉장히 이제 선의의 목적, 선의의 그런 의도로 이제 신은미 씨의 생각을 같이 이렇게 좋게 봐주시는 것 같은데, 뭐 위험한 바보다, 순진한 선전 도구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신은미 씨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살고 계신 분이고 미국은 북한과 같이 언론이나 아니면 정부가 통제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본인이 조금만 생각을 하면 북한의 인권이 얼마나 탄압받고 있고 북한의 주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를 충분히 자신 스스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고 네. 노력하지 않아도 그런 정보는 우리 주변에 많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눈을 닫고 굳이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우리나라 한복판에서 그것을 같이 찬양 고무를 한다? 그것이 과연 순진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충분히 의도적이라고 보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을 했다면 단순히 우리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않다고 그런 처벌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가 주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와서 본인이 의도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이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나라 아이들에게까지 인터넷을 통해서 교육시키고 있잖아요. 네. 북한에 대해서 백두산이 아름답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그게 아니라 조국 통일 만세라고 아이들에게 모르는 아이들에게 강요하고 있잖아요. 조국 통일 만세는 사실 우리 북한에서 주로 쓰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중가요나 이런 데 보면은 네. 뭐 통일의 깃발 나붓기는 뭐 그날을 위해 우리는 전진하리라 하면서 예, 조국 통일 만세를 외칩니다. 네, 실질적으로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우리 국가보안법이나 이런 것이 단편적인 한 마디가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맥락이 중요한 맥락을 봐야 것이거든요. 된다. 그렇기 아.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얘기했듯이 이분들은 진짜 그 특히 신은미 씨는 선의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북한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고 난 다음에 네. 아이고 이렇게 좋네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 그것이 이른바 감상적 통일주의와 또 북한에 대해서 철저한 어떤 그 이념화된 분이 결합했을 때에 네.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혹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네. 저는 문제다라고 이렇게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황선 씨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뭐 통진당 뭐 비례대표 15번이고 국가보안법으로 뭐 저 구속도 됐었고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막 다니고 하면 다녀서 북한 체제를 뭐 좋게 얘기해봐야 잘 먹히지 않을 텐데 그럼 신은미 씨 같은 사람을 딱 데려다 같이 얘기하면 훨씬 더 뭔가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좀 노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지금 신은미 씨가 북한의 어떤 예를 들어서 장성택 처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얘기한 게 있나 뒤져봤더니 한마디도 없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체제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를 하지 않고 그것은 북한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특수성일 뿐이라고 치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 사회도 전혀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사회이기 때문에 그들과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체제 비교로 가거나 그쪽의 체제를 비난하는 것 자체가 그런 서로 공감하고 하나 되는 것을 막는 것이니까 그러지 말아라.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라라는 상당히 감성적인 접근만 하고 있는 것 근데 같습니다. 실제로 네. 사실 신은미 씨도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진실은 사실 상당 부분 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지난번 토크 콘서트에서 객석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북한 그 평양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로 수백 명이 무너진 참사에 대해서 물으니까 신 씨가 하시는 말씀이 네.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고 네. 세계 어디에서도 세월호 참사 같은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아. 동문서답 엉뚱한 일을 했는데 한마디로 북한에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남한에 더 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남한이 더 잘못됐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그런 점에서는 최 변호사님 말씀도 순진하게 그러니까 네. 종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때 네. 절대로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마라. 네. 그런데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될 상황이 되면 양비라고 하죠. 오히려 이쪽 체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라고 배운다고 합니다. 네. 이것이 딱 그 아. 적합한 케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신은미 씨가 무슨 뭐 순진한 그런 해서 이렇게 도구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고 뭔가 다 진실도 알고 있으면서 정확하게 하는 그렇게 거다. 판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수는 없다. 정황을 봤을 때에는 네. 그쪽에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 자,
황선 신은미 얘기를 여기서 그만 정리하고요. 통진당 얘기를 잠깐 좀 해보시죠. 통진당 내일 이제 예. 최후 변론, 마지막 변론이 있는 거죠. 네네. 내일 이제 추후 변론 과정에서 이제 황교안 장관과 네. 이정희 의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논리 공방을 벌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헌재에서는 그동안의 사건 기록을 숙고한 후에 위원정당 해산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근데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또 통진당에서 뭐 또 전당대회를 열어가지고 뭐 또 교체하겠다고 움직임도 있고. 네, 어제 전당대회 했죠. 그렇죠. 어제. 예, 임시 그리고 또 전당대회. 그 정부에서 제출한 자료 중에서는 이제 통합진보당의 전신이었던 민주노동당 내부 당원 교육용 자료를 보니까 북한의 선군 정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채용하듯 한 문건이 있어서 또한 네.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연말에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까? 아시다시피 지난번 국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 때 네.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언제쯤 결론이 날 것입니까? 했을 때 대략 올해 내로는 결과가 날 것입니다. 이렇게 네. 헌재 관계자가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 지금 전무후무하게 많은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더 이상 지체하기는 쉽지는 않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가 앞으로 여론의 추이를 조금 더 볼 가능성도 아직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컨대 독일 같은 경우에도 네. 독일 공산당 해산 판결이 거의 5년 정도 걸렸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그것이 헌재에 제소될 때는 한 15석이 있다가 그 사이에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에서 선거가 있었고 한 석도 못 얻었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 사건과 비슷하다고 하지만 이 사건으로 국론이 더 이상 분열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심리가 됐으면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는 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앞으로의 네. 통합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근데 봅니다. 이정희 대표가 이제 임기가 아직 남았는데 이제 이선 후퇴로 한다는 거고요. 울산연합의 출신인 강병기 씨가 이제 그 다음 대표로 유력하다는 건데 이런 어떤 권력 구도의 변화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는 경기 동부연합이 가장 센 가장 세고, 연합이었죠. 예, 그리고 이제 주류죠 거기가. 지금 이제 뭐 내란 선동으로 이제 네.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도 경기 네. 동부연합 소속이고요. 그런데 이제 경기 동부연합 소속인 이석기 의원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지금 네. 통합진보당 자체가 위원정당에서 심판을 받고 있는 이때에 내년 전당대회까지 기다린다면 너무 당 자체의 색깔이 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으니 네. 지금 경기동부연합보다 약한 울산연합으로 바꾸자. 인천연합은 이미 정의당으로 소속을 네. 바꿨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당의 색깔을 조금 옅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아무래도 여론을 좀 더 좋게 해서 이번에 재판에 좀 더 좋은 영향을 받게 하려는 생각이 아닌가 싶지만 보통 감정적 지도체제라고 봐야겠네요. 예, 근데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예견하시기로는 겉으로 울산연합으로 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기본적인 지도체제는 경기동부연합이 가지고 가지 않을까라는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게만 말씀을 네. 드리면은 일단 그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석기 의원 같은 경우는 일부의 잘못된 일탈 행위일 뿐이고 통합진보당 자체가 위원 정당이거나 강령으로 종북을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었기 때문에 일단 경기 동부연합이 빠져버리고 당원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정말 진보의 색깔을 갖고 있는 울산연합이 전면에 나선 것이다라고 네. 아무래도 그런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태극기도 없고 애국가도 부르지 않는 통진당의 미래 어떻게 될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경재 전 국회의원, 신동준 21세기 정경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영작 박사가 어디 출장에 가시는 바람에 두 분만 모셨습니다. 기왕 나온 김에 지금 통진당 얘기를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보시죠. 어제 통진당 전당대회 그 소식 들으셨죠? 네. 태극기도 없었고 애국가 대신에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르고. 네. 신 박사 먼저 얘기하세요. 하여간 김무성 대표는 뭡니까? 님을 위한 행정국을 갖다가 인정해주자 공식적으로. 나는 그 여당 대표로서 할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노래 자체는 네. 백규환 작곡에 김종률 씨인가 네. 영혼 결혼식에 5.18 때 했다는데 그 단체가 부르는 노래는 좋아. 근데 국가가 그거를 공인해서 이렇게 해주면요.
민주화도 있지만은 또 산업화, 이 다 과정이 있어요. 예. 그리고 21세기 현재 말이죠. 민주화를 내세워놓고 하는 저거에 온통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게 종북하고 막 뒤섞여가지고 적어도 다 민주를 가정하고 말이죠. 네. 어제 걔들 그 황선인이 얘네들도 민주 이거로 어떻게 우리를, 아니, 이게 분명히 저거는 북한 쪽에 사주를 받은 것 같은 느낌마저 주는데 말이지. 그거는 뭐 이제 아니, 검찰이 민주라는 뭐 이름으로 법원에서, 이거는 예, 조사를 그냥 해봐야 좋다 되는 이게. 거고. 거기서 하라 이기지. 네. 국가가 이거 공인해서는 안 된다 이게요. 나라를 위한 행진곡은 좋다. 그렇다면은 그건 국가 공인도 되는데. 예? 애국가 부르고 나서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르면 되지 않습니까? 먼저. 북한의 지시가 그러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인지 이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네. 요새 이제 통진당의 최근의 행각을 보면 해산이 불가피하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어젠가 뭐 또 보도 나왔죠. 비밀 문서가 나오고 해서 네. 오병윤 의원이 해산되면 또 만들면 되지 뭐 이런 그렇죠. 또 만들면 되지. 그러나 뭐 대한민국 헌법 체제가 비슷한 단체를 만들 때 또 그걸 인정할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니까 예. 아무튼 간에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한 역사를 보는데 좌와 우의 시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네. 이 체제 안에서 좌파 운동을 해야지 네. 애국가도 부르지 않고 국회에 대한 네. 경례도 안 하고 그러면 그들의 조국은 어딥니까? 그래서 그래가지고 무슨 그 이익이 된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네. 북한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북한을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일종의 관념적 월북입니다. 네. 북한이 아주 그럴듯하게 보이고 남한은 음. 전부 착취당하고 어렵게 사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니 참으로 같은 국민으로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아니, 네. 그러니까 1950년대 당시에 그 제3의 길로 선택하는 그 유명한 소설 있잖아요. 이청준 씨 소설. 그 뭐죠? 광장. 광장. 예, 예. 광장이 나올 재밌네. 당시에, 공부를 많이 하셨네. 생각이 갑자기. 그러니까 광장의 그 시절에는 뭐, 나름대로 좀 봐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분명히 단호하게 해야 되는 김정일 문제가 이제 김정일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김정은 이게 3대로 가는 거는 이거 꼬미즘 사회도 없고, 꼬미즘으로 한 지금 중국은 겉으로만 지금 저거죠. 실질적으로는 저기는 자본주의보다 더한 대로 지금 진행했어요. 네. 중국식 뭡니까 인민혁명. 예. 그러니까 존스 홉킨스 대의 아리기 교수라고 있는데 네. 이 사람의 그 베이징의 아담 스미스라는 책을 보면은 중국이 미국보다도 더 아담 스미스에 가깝다. 국부론에. 중국은 자본주의화가 아니라 시장주의화를 갖다. 네.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현대 해석은 이게 자유주의냐 시장주의냐 뭐 자본주의냐 이걸 떠나가지고 중국 전례의 그들의 전통에 따른 네. 그런 시장 경제화를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인데 아니 이건 전 세계 현대 통시적으로뿐만 아니라 공시적으로 통시적으로도 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최인훈의 광장이 나올 때 상황은 봐줄 수 있어요. 이데올로기 너무 그리고 우리나라가 주체적으로 뭐 독립운동 나름대로 했지만은 우리가 인계주의해가지고 독립쟁취한 게 아니었거든요. 당시 상황이. 그러니까 남북이 쪼개 열심히 했죠. 우리도. 나름 했지만은 주도는 못했잖아요. 일본을 치고 나갈 때. 그러니까는 그런 밀소회에서 쪼개진 면이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이 3대 세습으로 들을 때 이거는 이미 게임이 끝난 거고 더 이상 북한을 추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런 나라가 없는데 그 신은미 씨를 포함해서 미국에 있는 그 재미교포 중에서는 그 외국에 있으면서 세계 돌아가는 게 잘 안 보입니까? 왜 그 북한에 그렇게 좀 미국이라는 게 나라가 다양한 나라이기 때문에 별 사람이 다 있고 네. 또 미국에는 우리가 잘 아는 노길남이라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사람이 신은미 같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당시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고 1985년에 뉴욕에 북한 사무실을 열 때 그 사람들이 맨 처음 했던 게 돌아온 밀사라는 영화를 상영했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는데 친북 인사들하고 이제 우익 인사들이 막 그 영화관 앞에서 쌈박질을 벌이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까 신 박사가 얘기하는
최인훈의 광장의 주인공 이명주는 네. 북한 사람이 아니라 남북의 이데올로기 갈등 속에서 이걸 싫어서 제3무기를 선택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찬양하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네? 신인상에 가깝다고 전 봐요. 객관적으로. 저 북한에 지금 하는 행태 보십시오. 아니, 나는 뭐 김일성의 그 저거를 높이 평가하는 거 아니라 70년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한국보다도 1인당 GNP가 앞섰어요. 객관적인 데이터에서. 그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이걸 넘어서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넘어서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북한도 당시에 김일성 말기에 동사폭이 그랬다고. 우리처럼 같이 개혁개방으로 나가자. 그 뭐 김일성이가 그거를 선택하려고 했던지 모르지만 아무튼 김정일이가 뭐 아버지를 죽였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바쁘니까 완전히 거꾸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거기서부터 망조가 들어갔어요. 끝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이고, 아까 정신, 이게 가깝다는 표현, 어쨌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 좀 수정을 요하고요.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이 마구 돌아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북한의 핵 위협, 또 어제가 또 연평도 사주기, 여러 가지 좀 안보 정세도 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의원의 경우는 북한이 핵전쟁 위협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서 그건 북한을 일단 그렇죠. 비판하는 일단 겁니다. 비판을 일단 하면서 그런데 정부 여당이 북한 인권법을 밀어붙인 대결주의를 일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야, 이 점은 내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문재인 의원이 명색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나와가지고 상당한 표를 따은 사람이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발언을 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네. 그 참모들이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 건지 사전에 서로 상의를 했는지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아주 나빠졌는데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슬그머니 하나 걸은 것, 제가 지난주 어디 가서 강력한 발언을 했습니다. 민주당, 소위 새정치민주연합이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 침묵을 하는 것은 정치적 범죄 행위다. 네. 하고 제가 아주 맹탈을 했는데, 꼭 그때는 아니겠지만 네. 조금 바꿔지는데, 지금도 보면 새누리당의 인권법이라는 것은 북한에 대해서 인권을 좀 제기하자는 거고, 네.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에는 인권 핑계를 내서 북한을 어떻게 하면 지원하자는 입장이니까 차원이 많이 다릅니다. 네. 그리고 거기다가 또 무슨 모병제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아니 모병제라는 걸 하면 북한은 140만의 군대가 있는데 우리 50만, 60만을 가지고 또 줄여란 말입니까? 북한을 침략하도록 좀 불러들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는 않은가 하고 의심을 받게 딱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까지. 그래서 저는 그러지는 않겠지만 예. 모병제의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건 아이디어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데, 군비 축소라는 건 남북이 같이 해야 합니다. 평화가 정착되면. 그렇죠. 합의하에. 합의하고 우리는 50만 했어요. 예. 우리는 50만 하니까 한 5만 줄이니까 니들은 10만 줄여라. 네. 이런 식으로 같이 줄여야 합니다. 네. 그럴 때 또 수가 많이 줄을 경우에는 모병제를 할 수도 있는데, 네. 지금 갑자기 그 위기가 확 올라가는데 모병제 얘기를 끄집어내는 이건 뜬금없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네. 또 모병제의 그 원칙을 좀 살리자면, 우리 국방부가 지금 현역으로 징집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적정한 비용을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적당한 월급을 줘가지고, 요새 이제 취업도 어렵고 그러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군대를 가면 상당 수준의 보험금을 받아가지고 네. 나중에 나올 때 그 네. 돈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정착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냥 모금제의 형식을 충분히 갖추면 군의 사기도 올라가고 네. 군의 사고도 없애는 그런 네. 일거양등의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국방부가 그 연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병제, 예, 그러니까 모병제 얘기를 망합니다. 나라 망하게 돼 내가 있어요. 지지한다는 뜻이 아니고. 나라 망한다. 마카데미에 네. 저거 보면은 원군 외국에서 지원군 그렇죠. 강력한 나라가 온다든지 아니면 용병을 쓴다든지. 용병제를 비판하는 대목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병제는 자국 국민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겉모양만 국군이지 용병대 성격에 가까운 국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네. 우리나라 같이 지금 미국 다음으로 빈부의 격차가 가장 크게 OECD 중에서 네. 그래가지고 점점 더 지금 사회 갈등이 이 상황에 모병제로 할 경우 돈 있는 사람 다 빠지고 나라 이게
이게 뭡니까? 상대적 박탈감에 뭐 빈부관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절대. 똑같이 군대는 이 나라는 부의 고하 상관없이 많이 배우고 안 배웠고 말이야. 다 같이 가서 이걸 버티는 걸 보여줘야 되고 오히려 말이지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처럼 노블레스 오블리시 정신으로 더 가진 사람이 나가서 한전하는 이런 걸 못할 망정 돈 있는 사람 다 빨리면 나라 이거 국방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마키아벨리가 군주가 할 일이 딱 두 가지라고 그랬는데 하나는 백성을 키우는 일이고 또 하나는 군대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거는 군사만큼은 전 국민이 하나가 돼서 나라를 똘똘 뭉쳐야 이게 살아나는 거지. 이거 보십시오. 관자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인데 우자지지 못난 사람 우자의 지혜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외교 군사의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주변에 강대국이 많은데도 왕도 평화의 길로 가자라고 떠들면 이게 못난 사람의 길이다 이거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국방력을 2배, 3배 더 강화시켜도 괜찮아요. 한국보다 못한 나라가 주변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지금. 이런 지정학적인 나라가 일본, 미국, 러시아, 중국 10배, 20배 강한 나라들이 있는데 여기서 모병제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정말. 거기다 남북이 대체하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흥분하지 말고 요새 이제 스웨덴의 경우에도 1901년에 국민 개병제 하다가 2010년에 그걸 중단해가지고 러시아가 막 사납게 덤벼드니까 다시 또 모병제를 취소하고 돌아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모병제를 2010년에 도입했다가 다시 또 징병제로 부활시키려고 하려는 거죠. 외부에 위기가 있으니까 자기들은 중립국적 위치를 취하고 있다가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다시 국민 개병제로 돌아가는데 지금 우리나라 동북아시아 근처에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있는데 대통령 후보를 했다는 사람이 모병제 얘기하는 것은 전혀 시의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옛날 말 끄집어내고 자시고 할 거 없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 이 양반이 대통령 후보로서의 어떤 그 균형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의심한다는 뜻에서 여기서 모병제 자체가 나중에 생각할 문제다 하는 얘기. 종래라는 뜻을 썼어요. 종래에는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이 아니고 마지막에 아니 그 아이디어란 건 누구 못합니까? 한비자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인데 굴공지우이라는 말이 있어요. 굴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굴공의 어리석은 꿀을 굴자인데 그러니까 굴공이라는 가공의 인물인데 이 문재인 의원처럼 밤낮 이렇게 좋은 얘기 다 합니다. 그런데 애국군이 쳐들어오면 까무라쳐요. 그리고 애국군이 갔다 그러면 일어나고 이런 식의 위세를 떠치는 게 이게 나라 망한다. 한비자가 그걸 질타한 겁니다. 아니 문재인 의원이 그래도 특전사를 갔다 오지 않았어요? 특전사 갔다 오면 뭐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라 지금 일각에서는 뭐 북한의 적화 통일에 카페트 깔아줄 일이냐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문재인 일각에서 특전사 병사로 갔다 온 게 천만다행인데 이번에 모병제 문제가 감히 그 입에서 나온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부적절한 이유를 대가지고 군대를 갔다 온 사람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의 맹성이 필요합니다. 맹성이 필요하고 당연히 국민 개병제를 하고 병사 관리를 잘해가지고 요새도 시시하게 빠지고 하는 사람들 철저하게 잡아놓고 그래서 강군을 만들려면 북한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걸로 정리하고 그러시죠. 한비자 얘기를 좀 지금 아울러서 지금 지난번에 이제 북한 인권 결의안을 러시아와 중국이 일단은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뭔가 그렇게 북중러 그리고 한미일 뭔가 다시 새로운 구도가 형성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저는 최근에 G20 회의에 박근혜 대통령이 한중일 3국 정상회담 제의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일본의 엔저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정밀한 타격을 표준 사격을 하고 그래서 저는 한중일의 정상회담이 역사에 남을 만한 회담 예를 들면 포스탐 회담을 카이로 선언 정도의 큰 프레임을 만드는 그런 회담으로 성숙했으면 좋겠다. 우선 세 나라에게는 크게 말해서 역사전쟁과 군사전쟁과 경제전쟁 세 개를 합니다. 역사전쟁이라는 것은 중국이 우리 동북공정하고 발해하고 고구려를 먹어버리려고 하잖아요. 이것도 중단하고
그리고 일본에서 지금 무슨 위안부 문제라든가 무슨 독도 문제라든가 이것도 역사 문제이면서 군사 문제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역사를 현재 상태에서 스테이터스고 현상을 동결하는 유지. 입장하고 그다음에 군사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영내의 어떤 정치적 분규를 군사적인 수단으로 해결하지 않는다 하는 게 네. 삼국이 공동으로 이해하고 네. 그리고 이제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엔저를 올리고 내리고 위안화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을 사전에 하기 전에 삼국과 다른 나라와 협의하는 그런 네. 경제 협의체를 만들면 지금 중국이 좀 약간 소외를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북한이 막 러시아로 쫓아가니까. 네. 그래서 이게 나는 거기가 삼각구도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중국을 슬그머니 끌어와서 와서 한중일의 정상회담을 만들어보자. 통해서 아마 청와대에서도 그 비슷한 걸 연구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서울 회담 같은 거 하면 참 좋은데 네. 왜냐면 중국이 동경 원하지 않고 일본은 북경 원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 서울 아니면 제주도 회담 같은 걸 해가지고 하나 건사하게 만들 수 있는 그게 이제 우리가 그걸 잘 주도해서 뭐 옛날에 있었던 무슨 균형자 역할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 네, 네. 그걸 잘 해내면 그러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굉장합니다. 그리고 딱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그게 또 쉽겠느냐 하는 측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거를 시연한 사람이 네. 논어에도 자주 나옵니다. 공자가 유일하게 칭찬 일색으로 간 사람이 있어요. 정나라 대상 자산이라고. 네. 그러니까 북쪽의 중원의 진나라, 남쪽의 초나라 사이에서 조그만 나라. 시달리던 정나라를 네. 강소국으로 만든 진짜 허브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네. 이 자산이라는. 그러니까 공자가 자산을 갖다가 칭찬한 대목이 총 4대목에 걸쳐서 나온다고요. 네. 전부 칭찬 일색이야. 네. 그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허브국가를 만들고 강력한 부국강 정책으로. 이 자산이라는 사람. 네. 우리도 그렇게 나가면 됩니다. 그 정나라처럼. 그렇죠. 네. 정나라처럼 자산이 한 것처럼 부국강경 네. 길로 가는 겁니다. 네. 여기서 애교 창략으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 계책이에요. 네. 이거는 강대국만 구사하는 게 아니라 그 허브 국가가 되려고 하는 경우도 네. 그러니까 중국을 우리가 이제 너무 저거 한다 그러니까 늘 러시아는 우리가 이러 제중의 카드를 들고 있어야 돼요. 중국을 갖다 견제하는 카드로. 네. 그리고 일본을 제압하는 카드로는 2러 제1. 네. 러시아를 이용해서 또 일본 한다든지. 이게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능하다. 그러니까, 가능하다, 이거죠.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와 그동안의 어떤 그 국가 역량이 강화된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잘 거기서 이제 중심을 잘 잡고. 하나만 한중일. 대목에서 추가하고 싶은 것은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을 해갖고 세계의 고아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동북아시아에서 어떤 군사적 분쟁을 일으키는데 가담하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네. 낮은 하산 근처의 경제 개발 때문에 한국하고도 좋은 뭔가 좀 하려고 그러는 거죠. 노력하고 네. 있기 때문에 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지지할 리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잠재력이 예.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로 도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장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중국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끌어당겨서 네. 러시아와 중국에게 약간의 균형추를 흔들리면서 신삼국 체제를 만들면 그 대신 미국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알겠습니다. 놀라울 만한 성과가 있으리라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정두원 전 의원, 정두원 의원이 MB 정부 때 있었던 자원외교, 사자방 국조, 그거 해야 된다. 이렇게 언론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정두원 의원 경우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MB의 이제 오른팔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이었었죠. 정도인데 예. 개인적으로는 아무튼 그 감옥에 가면서 여러 가지 배신감도 느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 가지 사인 보냈는데 뭐 하등 도움도 안 주고 사면도 안 되고 뭐라든지 하여간 어쨌든 뭐 무죄로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정 의원 그리고 또 그 왕차관도 나왔죠. 박영준 전 박영준 왕차관 나오고 그래서 조만간 거기는 이제 만기 출소한 거고 정두원 의원은 이제 무죄 판결이 난 거고. 무죄 판결로 나오고 네. 요번에 이제 청문회인가 뭐 국조 들어가죠. 저거 네. 가지고 들어가면은 저게 그 파장이 저는 굉장히 크리라 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이거는 야당이 말이죠. 네. 정말 앞으로 정권을 잡고 또 우리나라 100년 대계 근간 네. 4.16 사건 아닙니까? 세월호 사건. 네. 이걸 계기로 지금 불피하든 건피하든 뭐 관피하 완전히 도려내야 되거든요. 네. 도려내는 저가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요번 저거는
국민의 입장에서 진짜 쌍수 들어서 환영할 테니까 단호하게 밀고 나가고 여당도 이거는 말이죠. 이건 무슨 MB 정권하고 이거 박근혜 정부와 MB 정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단호히 여기도 밀고 나가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저는 MB 대통령이 잘한 것을 먼저 두 개 얘기하자면 네. 청계천 치우고 네. 그리고 교통 시스템 바꾸고 네. 하는 건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건 다 서울시장 시절에 한 거죠. 그 공로로 대통령이 됐는데 네. 대통령을 잘 하다가 네. 그냥 쇠고기 파동 때문에 한 방 먹어가지고 정신이 아리까리해서 아리까리란 말을 써서 예, 네. 그래서 외국에 나가 계시는 것이 차라리 국내에 있는 것보다 더 편하다는 그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외국 가면 대한민국의 위상이 상당히 높고 자원외교 잘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막판에 이 4대강하고 자원외교 때문에 폭삭 망해버린 결과가 됐는데 네. 정두원 의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개입되어 있는 걸로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게 자기가 억울하다. 네. 그러니까 야당으로서는 사자방 조사를 반대할 리가 없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박근혜 정권의 문제인데 네. 자기 바로 전임 네. 같은 당의 대통령을 수사선상에 공개적으로 올려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조사 대상이. 예, 네. 앞으로 정권 재창출을 염두에 둔다면 네. 어느 정도는 참여하지 않고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특히 4대강 이런 문제. 아니 알겠습니다. 전임 정권이라고 해서 아니 그러니까 춘추 대의가 촌내로 정리. 대의 멸치네요. 큰 국가 이익과 앞날의 비전을 위해서는 네. 뭐 연계가 있겠죠. 그러나 네. 그 뭐 MB 정권에 봐줄 게 뭐 있습니까? 실권 쳐야지.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관의 시사병법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